안녕하십니까. 땅콩 사주교실입니다. 전번 시간에 이어서 십성에 대한 본격적인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십성은 길성과 흉신이 일단 또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길신은 무엇이고 흉신은 무엇인지를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리면 비견, 식신, 정제, 정관, 정인, 정인, 이렇게 해서 이게 길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좋다는 얘기겠죠. 좋은 글자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 비견은 주체기 때문에 사길신에서 식신, 정제, 정관, 정인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흉신은 겁재, 상관, 편재, 편관, 편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길신, 사흉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길신이라 해서 다 좋고 흉신이라 해서 다 나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길신이나 흉신이나 사주 구조가 흉신이라도 그거를 잡아줄 수 있는 어떤 십성이 있을 때 완화되기 때문에 나쁘다라고만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 지나치면 길신도 흉신 작용을 할 수 있고요. 흉신도 역시 흉신 작용을 할 수 있겠죠. 그 부분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알고 계시는 것이 일단은 좋기 때문에 이거를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으로 비견은 너와 내가 같다라는 뜻입니다. 일단 의미가 그랬을 때 같다는 의미는 내가 갑일간이면 어딘가에 갑이 이렇게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양이고 얘도 양이라서 같기 때문에 비견이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전번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비견은 일단 기본적으로 강건하다. 주체성이 강하다. 경솔하지 않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비견은 본인의 주체성과 강건함과 고집도 있고 추진력도 있고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경솔하게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차분하게 생각을 해가면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자, 내가 이렇게 있는데 또 하나가 이렇게 있다라는 것은 나의 힘이죠. 나를 도와주는 애란 얘기죠. 나의 힘.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어렸을 때 생각하면은 이해가 가지 않을까. 그래도 나와 함께하는 친구가 있었을 때 어디를 가도 두렵지 않겠죠. 왜? 나랑 같이 싸워줄 나이가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게 이거를 갖다가 비견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나 너와 나는 같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협조. 너와 나랑 경쟁자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같이 가자. 그래서 이 비견은 자기가 누군가를 이렇게 터치해서 강요하지도 않고 물론 또 강요받지도 않는 것이 이 비견의 특징이라고 일단 얘기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으면 또 문제점이 제시가 되지만 적당히 있을 때는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정신적 세계가 이렇게 나타난다면 몸으로는 육친으로는 형제나 친구나 동료나 이렇게 정해지겠죠. 이렇게 정해졌다라는 얘기예요. 친구나 형제나 동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견은 대체적으로 대인관계가 원만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놓고 보면 전문직, 나만의 어떤 기술 아니면 나만이 갖고 갈 수 있는 전문 분야, 그쪽 전문 분야에서 활동을 많이 하는 것이 이 비견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이제 또 다른 것들이 이제 여기에 접목이 되면 예를 들어 뭐 식신이 붙었다든가 상관이 붙었다든가 아니면 관이 붙었다든가 이런 식으로 여기에 더 플러스로 됐을 때는 분할 요요 상황이 일어나겠죠. 그러다 보면 전문직도 어느 쪽 전문직이냐로 갈라질 겁니다. 그러나 지금 모습은 비견의 모습만 보고 있기 때문에 전문직이다 라고 전문직으로서 가면 좋겠다 라고 여러분은 알고 계시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육친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도 들어가네요. 몸이기 때문에 골격, 몸통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견이 극하는 게 뭐였죠? 비견이 극하는 거, 내가 극하는 거, 무토나 기토였죠. 그래서 내가 극을 한다는 얘기는 내 통제권 안에 놓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내 통제권 안에 놓다는 얘기는 내가 먹겠다, 내가 갖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자기 몸의 구조를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견은 이 정도로 정리가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만 정리해서 머릿속에 넣어놓으면, 왜냐면 머릿속에 넣어야 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 정도만 넣어놔도 되지 않겠나. 일단 비견 강하다, 주체성이 있다, 뭔가 밀고 나가는 힘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솔하게 행동하면서 망과대로 가지는 않는다. 이런 것이 비견의 모습이다. 이해 가셨죠? 자, 그럼 겁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겁재는 말 그대로 겁재입니다. 말 그대로 겁재예요. 정신적 심리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정신적 심리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일단은 말 그대로 겁재, 겁대가리가 없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겁대가리가 없다.
무모하다. 무모하다. 그러니까 겁이 없다. 무모하다. 마음 먹으면 곧바로 행동한다. 마음 먹으면 곧바로 행동한다. 상당히 충동적이다. 급하다. 이 정도로만 정리가 되면은 이 겁제에 대해서는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마음 먹은 대로 자기는 하려고 하는 그런 강한 고집을 갖고 있는 그런 상태가 겁제의 상태다. 그래서 겁제가 많으면 안하무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로지 자기 생각대로만 그러니까 자기의 주장만 끝까지 옳다고 상대를 이해하면서 자기 고집을 내세워야 되는데 상대는 이해하려 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 꽂혀 있는 그 모습만 가지고 계속 나를 이해해 달라는 식으로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것이 겁제입니다. 그래서 겁제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럼 육신의 관점에서는 똑같습니다. 형제, 친구, 동료, 그리고 골격 같다고 보면 됩니다. 다만 또 다시 한번 반복해서 계속 가는 부분이지만 내가 간목인데 을목이 있을 때 이게 곧 겁제라는 의미인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이렇게 같이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럼 이런 사람들은 사회적으로는 어떨까? 사회적으로는 보다시피 이 정도라면은 직업 또한 전문직으로서 직업 또한 강력한 직업이 어울릴 것이고 또 그렇게 해야만이 좀 본인의 업상을 대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군, 경, 검, 의사 얘기하는 겁니다. 의, 건설, 이렇게 이 정도로만 또 사회적으로는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겁제는 이런 모습이고 편제는 이 모습보다는 좀 완화된 모습. 편제가 아니죠. 비견이나 겁제는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조금 구별될 수 있는 부분은 비견은 합리적으로 뭔가 일을 추진해 나가는 구조고 그렇게 급하게 서둘러서 가는 구조가 아니에요. 뭔가 강한 추진력이 있지만 그렇게 급하게 가지 않는다. 그러나 겁제는 바로 옮긴다. 행동으로. 그래서 비견과 겁제의 차이는 하나는 추진력이 있지만 뭔가 체계적으로 가는 구조고 겁제는 뭔가 체계적이기도 하겠지만 굉장히 빠른 행동으로 움직이는 것이 겁제다. 그래서 겁제가 무모한 행동이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빨리 가다 보니까 생각이 비견보다는 조금 더 빨리 가기 때문에 생각의 차이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겁제를 흉신이라고 하고 비견을 길신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책을 봐도 그렇게 나오고 뭐 교육을 받아도 그렇게 교육을 받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겁제는 겁탈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겁탈이라고 얘기를 하면 조금 그냥 겁제니까 겁탈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비견과 겁제를
이렇게 놓고 보면 어떤 게 과연 진짜 겁탈일까라고 놓고 보면 이 비견이 겁탈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내가 아주 아끼는 옷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동생이 말도 않고 쓱 갖다 입었어요. 근데 그거를 형이 알았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동생 거 옷을 갖다 입었다 해도 되겠죠. 그랬을 때 제가 볼 때는 엄청 싸울 것 같아요. 네가 말도 없이 감히 내 거를 가져가? 갖다 입어? 이런 식으로 엄청 싸울 것 같아요. 그러면 누가 됐든 간에 그 상황 자체를 놓고 본다면 그게 겁탈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비견이 나와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친구나 동료, 형제라고 했기 때문에 나와 같다고 얘기한다면, 형제를 놓고 본다면 형제가 그렇게 했을 때 그게 겁탈이 아닐까요?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다는 차원이라기보다는 그냥 가져갔으면 겁탈인 거지. 자, 그럼 반대로 이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이거 보시는 분들도 자세히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겁재가 겁탈이라고 해서 겁재인데, 자, 이걸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내가 사랑하는 애인이 있는데, 사랑하는 애인이 내가 좋아하는 어떤 물품이 있는데 그걸 달래요. 아니면 그걸 가져갔어요. 그러면 그걸 알았어. 줄 수도 있겠지만 그냥 가져갔다고 쳤을 때 그걸 알았어. 그런데 형제가 가져갔을 때처럼 싸울까요? 아니면 안 그럴까요? 제 생각에는 내가 사랑하는 애인이 가져갔는데 말하겠어요? 그냥 그리고 내가 참겠죠. 그럼 결국은 그게 겁탈을 당하긴 당한 건데, 겁탈을 당했어도 그걸 겁탈당했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주었다. 그냥 주었다. 내가 그냥 줬다. 과연 이게 겁탈일까요? 준 건데? 근데 비견은 싸우잖아요. 싸웠다는 얘기는 겁탈 당했으니까 싸운 거죠. 그렇게 이 비견과 겁재를 좀 이렇게 달리 한번 봐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래서 비견이 오히려 그냥 가져가 버리는 거고, 겁재는 뺏긴다기보다는 그냥 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맞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주풀이를 할 때는 겁재니까 겁탈당한다, 이렇게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줬다, 그냥 포기했다, 이렇게 보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비견을 오히려 그냥 가져갔으니까 비견을 겁탈로 보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을까.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견의 특성, 겁재의 특성, 이런 특성들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겁탈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만 이런 식으로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비견 겁재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에 다시 또 식신 상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